안녕하세요. 벤더머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단 불량 조치에 관한 것인데요. 원단 불량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원단 불량을 예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선조치가 있고 후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업무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자책에서 벤더학계로 1, 2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전자책에서 설명드렸는데 원단 불량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삼성에서 만드나 애플에서 만드나 어쨌든 원단 불량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업무량이나 벤더 마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선조치와 후처리가 있어요. 선조치는 당연히 원단 특성을 파악해서 미리 그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예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후처리는 그냥 놔두고 진행했다가 이제 불량이 발생하면 그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조치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대신 일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조치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로스를 많이 넣는 것입니다. 로스는 원단 여유분이죠. 발주를 할 때 원단 발주를 추가로 더 많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패턴 수축률을 여유롭게 조정한다는 것은 패턴을 좀 키워서 원단이 좀 많이 쭈그라든다 그러면 좀 키워서 나중에 자르고 나서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을 한 거죠. 어쨌든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 장점이 당연히 후처리, 원단 사고라고 부르는 이런 사고 발생 후에 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제 공장이랑 교신해야 되고 샘플 받아서 원단 업체에 뿌려서 너네 이거 재발주해서 언제까지 해줘, 이런 것들 다양한 업무들이 있죠. 이메일 업무나 전화 업무, 그리고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걸 생략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 돈으로 발라서 하는 거거든요. 패턴을 키우면 당연히 요청이 들어가니까 원단이 많이 소요가 될 거고, 로스를 넣는 거 많이 넣는 거 자체가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조치는 이제 다이마루의 경우에는 톨러런스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단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톨러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g 원단이면 95에서 105까지는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애초에 원단 타겟 중량을 3% 정도 빠진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g 기준이면 아예 처음부터 97을 기준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원사 실이 덜 들겠죠. 중량이 빠진 수량만큼 원단 생산 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추가로 생산해서 중량은 좀 빠지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연히 원가의 추가 상승이 없겠죠. 중량을 빼고 수량을 늘리는 거니까. 대신 단점은 설계부터 선적까지 정확한 관리를 해야 되는. 이게 중량이 빠진 걸로 하니까 중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선적 전까지 중량을 계속 펀칭을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원단 업체랑 아니면 벤더에서 버티컬 벤더라고 하면 어쨌든 계속 선적까지 정확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최악의 경우에는 중량이 너무 빠져요. 97을 타겟으로 했는데 91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 추가적인 가공을 해도 다시 만들어도 이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가는 거죠. 바이어를 좀 속이면서 좀 수량을 많이 하려다가 좀 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이마루는 좀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이마루는 이렇게 장타, 그러니까 뭐 몇만 야드짜리가 아니고 몇십만 야드 오더일 경우에는 당연히 초기 퀄리티 세팅이 중요해요. 빠르게 판단해야 되죠. 입고된 원단이 수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런 걸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랏의 칼라 중량 폭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형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짜릿합니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런 거를 초반에 좀 세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서상 허용된 오버십먼트 수량을 선적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발주를 주면서 오버십을 시키는 거예요. 원단업체에 발주를 넣죠. PO라고 하는 원단 공급 계약서를 주는데 아예 처음부터 오버십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벤더별로 좀 내규가 다르긴 한데, 원단업체에 이제 발주서를 줄 때 계약 수량의 1에서 3%까지 오버십을 허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벤더에서 만 야드로 오더가 주면 만 300까지 3%까지는 너네가 추가로 선적하면 3%에 해당하는 300야드에 대한 돈을 또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때 아예 줄 수가 있는데, 아예 PO를 줄 때, 발주서를 줄 때 이거 무조건 맞춰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블로
로스를 넣게 되는 건데, 왜냐면 원단 업체에서도 자기네들 로스, 그러니까 오버십을 할 수 있는 거고, 벤더에서는 원단 발주 시에 산입한 로스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로스도 많이 넣고, 그리고 원단 업체에 추가로 많이 선적을 하려고 하면 원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별도 요식행위, 뭐 예를 들면 내부 결제, 그리고 추가 발주서 발송, 그 결제 받는 거, 이런 것들 다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은 당연히 돈을 발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벤더 마진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단 불량 조치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선 조치, 후 처리, 이런 식으로 조치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발생하고 나서 처리할 거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